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 주간인데다가 또 금요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시장에 이 악재가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온 만큼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을 잘 탐색해 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일 듯 합니다. 원래 오늘 영상은요, 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또 자료를 찾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상호관세 발표 후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한 영상이니만큼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신규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돈이 되는 정보 채널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 주 나왔었던 이제 상호 관세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대신에 별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또 구리와 목재 역시도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지, 이 해당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부과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약품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3월 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쪽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입 밖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쟁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주로 중국과 아일랜드 쪽에서 제조가 되고 있다면서 이 미국의 제약 산업을 되찾기 위해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서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의약품 품목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WTO 협정으로 인해서 30년 이상 동안 의약품 관세가 면제받아 왔었던 그런 이제 품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가장 좀 타격이 우려가 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국, 캐나다, 인도 이런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 관세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WTO 의약품 협정 관련돼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세 부과 폐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1994년도에 이제 체결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제약기업들 역시도 미국의 의약품을 거진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의약품 관세 부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수입 구조를 한번 보면요, 지금 표를 준비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또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을 이제 수입하는 이제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거진 이제 아일랜드 내지는 독일 이렇게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 중 거의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뒤를 이어서 독일과 스위스 역시도 미국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우리가 그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학약품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저가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서 고가의 완제 의약품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품목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뭐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복제 약으로 만들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서 표현을 하죠.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거나 거진 다 이제 유럽 등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90% 제약 기업이 FDA 승인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거진 다 해외 원료에 의존을 해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의약품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거의 한 90% 넘는 기업들이 제조 비용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연구, 제조 파트너를 찾는 데만 하더라도 1,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이렇게 또 리쇼어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수요가 있다 보니 많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J&J는 이제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가장 좀 파격적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4년간 8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형 공장 및 세계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화이자 쪽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해외 생산하던 것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무려 한 40조 가량을 이제 투자를 해서요, 4개의 생산 시설을 또 미국 쪽에다가 만들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 GSK 등도 미국 내 이런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해서 바로 미국 쪽으로 이전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 업계 쪽에서는 지금 단계별 적용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로비전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제약협회 쪽에서는 즉각적 부과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관세를 매기더라도 한 번에 적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려달라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이전을 하거나 생산을 이제 전환하기까지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냐면요, 5년에서 10년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만 하더라도 한 3조 정도가 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제약사들은 사재기 하는 것처럼 미리 관세 시행 대비 전부터 의약품 등을 이제 대량으로 미국 쪽에다가 이제 수송해 놓는 그런 이제 제약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아일랜드의 대미 의약품 수출이 80% 정도 급증이 됐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약품 쪽에 관세 부과를 매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약품 가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서 밀고 있는 게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과 대치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행정부나 정부 관계자들 역시도 이런 이제 제약 공장이 단기간에 이전이 되기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관세 적용을 위해서 미국 쪽에서는 의약품 관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향후에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80% 정도 달하는 뇌전증 신약 세노바베이트를 형제 생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기존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러한 이제 원료 의약품 등을 이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했다면, 향후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한 다음에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세 부과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내 FDA 승인된 CMO 시설을 확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즉시 생산 전환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SK도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제약바이오 영상 올려드렸을 때 또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니만큼 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서는 최소 이제 9개월치에서 1년치 재고를 미국에다가 현지 지금 이전을 해서 이런 관세 부과와 관련된 단기 영향을 최소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원료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SK 바이오팜처럼 현지 그 CMO 업체를 통해서 완제품을 제조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또 관세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해부터 CDM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서 밝힌 상황이었었는데 어차피 이제 CDMO 사업 할 거 미국 내 자체 CDMO 공장 설립까지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시장에도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또 집중을 할 거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파이프라인이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의약품 쪽에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복제약 역시도 가격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체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신약 개발을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쪽에서 신약 개발을 또 본격화하겠다라고서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이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DMO 공장들 거진 다 지금 송도에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새롭게 공장을 짓거나 뭐 이전을 하기보다는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나 감당을 하겠다라고서 의중을 밝히기도 했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또 시밀러를 또 많이 만들고 있어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MO 기업들과 협력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의 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이 앞선 SK 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좀 덜 그런 대응 방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관세 부과가 확정 시에 생산이나 공급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이 워낙 또 큰 그런 의약품 시장이다 보니까 또 진출이 되어 있는 약물들이 또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이제는 K바이오 기업들이 역시나 미국 쪽에만 의존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 봤더니 기회의 땅 중남미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왜 중남미로 가고 있나 봤더니 중남미 쪽의 인구가 거의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의약품 의료기기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기회의 땅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미용 의료 시장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규제벽을 낮춘 것 역시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런 이제 중남미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허들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중남미 수출 성과도 최근에 또 많이 커져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트라 쪽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브라질 의료기기 수출액이 2019년도 6,200만 달러에서 2023년도 1억 8,500만 달러로 연평균 무려 3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 쪽으로 진출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부터 한국산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고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발행된 우수 제조관리 기준 인증을 인정해 줌으로써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아무튼 관세 혜택 관련된 부분들도 또 칠레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반 관세율이 6% 정도 됐는데요. 한국과 칠레 FTA에 따라서 의약품 수출은 역시나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칠레와 우리나라의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투자액은 16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유럽과 미국의 이런 이제 의약품 수출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면 이제 중남미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기회를 좀 잘 찾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긴 한데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섰던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거의 이제 조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 성장주였다면 이제는 또 실적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 지금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주가가 흔들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업종 내에 전반적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과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투심 역시도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악재 해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